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의 신아람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요 소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전북 정읍, 경북 청도 등지에서 이 소싸움 경기 일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혜림 MC 네.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네. 혜림 MC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소 축사에 지금 병이 돌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계속 전염병으로 이제 농가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을 통해서 감염되는 럼피스킨병이 돌고 있는데 이 걸리면 소들이 뭐 치사율이 10% 정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피부가 이제 울룩불룩해지고 그쵸. 예, 그리고 불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이게 굉장히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싸움도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없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게 소가 지금 난리예요, 요즘에. 맞습니다.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구제역 지나가고 네. 그리고 조류독감 지나갔나 했더니 이제는 럼피스킨병, 그러니까 네. 뭔가 혹 같은 것이 럼피 그 하게 그 스킨, 그러니까 피부에 울룩불룩 돋아나는 그런 증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럼피스킨병이 난리라고 네. 하지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소들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방역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소 관련 행사들이 그리고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뭐 한우 맛보기 행사라든지 등등 다 있지만 이 소싸움도 운영 중단에 들어갔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소싸움을 굉장히 크게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경북의 청도군이에요. 네, 유명하죠. 네. 근데 지금 소 224마리 정도가 여기에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얘들 이제 훈련도 당분간 중단이 되고요. 네. 또 이제 72경기 정도가 3주간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이 휴장으로 인한 손실이요, 무려 30억 원 가량이에요. 와, 그렇게 이 소싸움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규모가 만만치가 않다. 30억 원이라니. 이게 그러니까요. 뭔 말이냐.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청도 지역에서는 네. 이게 우권이라는 거를 구매해서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마랑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저놈이 이기겠네. 아니야, 오늘은 이쪽 소가 이기겠어. 이러면서 베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도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고요. 또 이 우권을 파는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3주간 중단을 했을 때 3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게 굉장히 뭐랄까, 청도군의 아주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밀고 있는 법안이 있어요. 네. 이 우권, 그러니까 이 소한테 베팅을 하려면은 현장에 가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요거 온라인으로도 하자. 법을 개정해달라. 이제 막 간편 결제도 하고. 네, 그쵸. 이러다가 네이버페이로 우권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우권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이 청도군의 거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국회에다 열심히 밀고 있죠. 네. 물론 아직 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동물들 이렇게 싸움시키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통 문화를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특별법 안에서만 가능한. 네, 맞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 법 위에 상위에 이제 올라가는 개념이라 가지고 네. 이미 동물들끼리 싸움은 금지한다 되어 있지만 그거 위에 올라가 있어서 이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다 해가지고 허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잠깐만. 그래, 소싸움 오케이. 됐는데, 온라인으로까지 팔자고? 요거 조금 올라가기 조금. 그러니까요. 좀 그렇잖아요. 허들이 있죠, 그거는. 네, 허들이 네. 있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거가 국회에 이제 문턱을 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이거 약간 경마처럼, 그러니까요. 우리 MC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소싸움이요,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연중 행사로 열리고 있어요. 뭐, 김해, 의령, 진주, 창녕, 뭐, 하만, 청도, 달성, 뭐, 완주, 보은 등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들 지자체 중에서 매주 주말마다 경기가 열리고 또 우권도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대회는 경북의 청도 소싸움 경기장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청도만큼은 아니어도 꽤 큰 규모로 이 소싸움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전북의 정읍입니다. 근데 정읍도 이 럼피스킨병이랑 무관하지 않으니까 사실 맞아요. 다 네. 이제 방역 때문에 중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읍도 이번에 이 럼피스킨병 사태 때문에 이 소싸움 이 경기를 중단을 했어요. 네. 정읍에서는요. 근데 이 소싸움 대회라고 하질 않아요. 소 힘겨루기 대회라고 해요. 좀 귀엽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죠. 표현이 조금 다르죠. 네. 이게 정읍이랑 청도랑 이 소싸움에 대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네. 그 정읍시가요. 이 소싸움 대회 그러니까 이 소 힘겨움 대회 힘겨루기 대회를 네. 올해까지만 하고 원래부터 네. 내년부터는 열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없애려고 했는데 또 지금 그게 그쵸, 터져서 그쵸.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어디 가가지고 소싸움 대회를 보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와 소들이 막 싸우고 머리에서 피 나고 막 방역이 있더라 이렇게 제가 네. 혜림 MC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럼 혜림 MC가 이제 저한테 솔직하게 이 얘기를 네. 해주겠죠.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주겠죠. 분위기 네. 요즘 분위기 그쵸.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또 맞아요. 많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네. 예전에는 동물과 인간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게 느꼈고 타자화해서 보는 시선이 있었다면은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수면 위로 이미 올라와 있고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류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읍에서는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고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을 고려해서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네. 내년도 대회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사라졌네요. 예, 맞아요. 이로써 이 소싸움 대회가 정읍에서는 1996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독려를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7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앞서서 우리가 청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청도에서는 이제 네이버페이도 되게 해야 된다. 이제 그쵸. 온라인으로도 팔아야 된다 하면서 그쵸. 이제 지역 사업으로 굉장히 밀고 있는데 네. 정읍은 이렇게 또 좀 다른 입장을 보이니까 사실 지자체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나라도 걸어서 그쵸. 축제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뭐라도 축제를 좀 해가지고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하고 지역 민심을 조금 끌어모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텐데요. 근데 이게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게요. 네. 사실 정읍시 의회가요. 2017년부터 꾸준히 예산을 삭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17년부터 이거 조금씩 줄여야겠다. 이제 안 이런, 되겠다. 예,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디 가서 소싸움 보고 왔다고 얘기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에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이고 제가 지금 우리 혜림 MC가 재미있게 봤다고 했던 그 데블스 플랜 네네.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도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회를 아직 못 봤다. 저도요. 나 지금 너무 빨리 네. 그 마지막 회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데블스 플랜 마지막 회도 미루고
밀어야 될 만큼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그쵸. 즐길 거리 많은데 굳이 소싸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소 힘겨루기 대회라는 것도요. 노령층의 지역 노령층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고 이제 외부에서 보러 오시는 분들의 숫자도 한정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 가보면 들썩들썩 그냥 아주 분위기 좋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돈이 되느냐 들어간 돈만큼 돈이 되어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실 그 효과가 막 열심히 추진하기에는 좀 미비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청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권이라는 것도 발행을 하고 네. 또 아무래도 좀 커다랗게 현대식 경기장도 지어놨고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또 들여놓은 돈도 다르니까 멈출 수도 없는 그쵸.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위기도 달랐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싸움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권 단체들이 목소리도 많이 내왔고 그쵸. 투견이나 투개처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도 해왔으니까 이래저래 그냥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소싸움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 네. 이게 어떤 싸움일까? 사실 소들 그 가끔씩 정육점 앞에 보면 그런 데 있어. 그런 정육점 아시죠? 그 소의 그 네, 왕방울만한 눈을 맞아요. 이제 인쇄해 놔가지고 네. 그렇게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좀 인간으로서 이제 책무가 느껴지고 맞아요. 예, 소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류점을 보면 가끔씩 이거는 마케팅으로서 괜찮은 그러니까 건가? 이게 맞나? 예, 이걸 보고 나면 나 못 사 먹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이게요. 이 소싸움을 옹호하는 측에서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은 게 우리가 투견이나 투개 하면은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그쵸. 되잖아요. 근데 소싸움은 조금 다른 게요. 기본적으로 소들을 막 이렇게 일부러 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부추기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네네. 풀어놓은 다음에 야 덤벼 싸워 가야지 뭐 이렇게 약간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독려하는 정도라고 네. 해요. 그리고 이제 뿔을 보통 갈거나 해가지고 막 전투력을 높일 것만 같잖아요. 네. 안 그래요. 금지돼 있어요. 뿔을 다듬는 게 금지돼 있어요? 예, 뿔은 그냥 그대로 자연 자연뿔. 그대로 자연뿔 그대로 해야 되고요. 수의사도 항상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도요, 되게 잘 돌봐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양제 같은 거 먹이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건강한 소가 또 잘 싸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잔인한 동물들의 그 싸움판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싸움이 야만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하자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조금 넓혀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번 이 정읍 소싸움 폐지 그리고 럼피스킨병 때문에 중단된 이 소싸움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오락을 위해서 동물을 훈련하고 쇼에 무대에 세우고 이런 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왜 우리 이제 돌고래쇼 나쁘다 하면 그건 안 다 된다. 알죠.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데빌스 플랜 네네. 얘기하면서 이제 네. 생각이 들었던 건데 네. 사실 제가 조선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라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별로 공부에는 뜻이 없는데 뭐 음. 이제 하고 싶은 거 딱히 없고 시간이 되게 많아. 네네. 그러면은 심심해가지고 네. 소싸움 볼 것 같거든요. 그쵸. 조선시대라면 네. 그랬겠죠. 놀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볼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사실 농촌에서 소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에 소한테 상처를 냈다? 그러면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혼나요. 그러니까 사실 예. 60, 70년대까지도 소 네. 팔아가지고 맞아, 대학 보내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다. 네. 함부로 막 오락을 위해서 싸움을 일부러 막
붙여가지고 하는 게 일상화되고 그랬을 리가 없다. 그쵸. 근데 소싸움이 그래도 그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소들이 사실 풀어놓으면은 이제 한정된 풀을 같이 뜯다 보면은 아, 기분이 나쁘구나. 그쵸, 서로가 굉장히 걸리적거리거든요. 아, 이게 내 거 왜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들이 싸워요. 네. 그러면 그쵸. 이제 그 풀 뜯다가 싸움 난 거 보면서 주인들끼리 허허 그놈들 잘 싸우네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축제 같은 거 하는 날이 되면은 네. 아 저기 그 영순의 소랑 철순의 소랑 저번에 보니까 잘 붙던데 한번 붙여봐. 뭐 이러면서 끌고 나와가지고 어이 한번 붙어봐 이게 하게 되겠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을 거다. 그쵸. 소라는 게 풀어놔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되게 평화롭게만 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 아, 인간도 그런데. 그럼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서 전통으로 자리 잡아 쓸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사람의 싸움, 사람의 오락을 위해서 약간 산업화된 싸움처럼 그쵸. 됐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겠죠. 사실 동물들의 싸움을 보면서 즐기는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일본에도 당연히 지역에 따라 소싸움이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투견이라고 해서 개를 싸움시키는 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투개라고 해서 닭을 싸움시킨 경우도 있고 터키는요. 네? 재미있게 낙타 싸움이 있습니다. 야, 낙타도 싸우는군요. 그렇죠. 낙타도 자기 기분이 나쁘면 싸우겠죠. 네. 야, 별게 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대표적인 거. 요거는 동물 간의 싸움은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오락을 위해서 동물을 좀 희생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투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쵸. 완전 관광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스페인 하면은 그 투 딱 떠오르잖아요. 네. 포르투갈에서도 투 보면은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미 포르투갈에서는 동물 학대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못 보는군요. 예. 네. 아주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 지역 감정스럽게 갈등도 있어요. 이제 포르투갈 남동부 지역의 바랑코스라는 곳이 투의 고장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가 있는데 그것도 투장이 막 공식적으로 막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법으로 금지가 됐으니까 광장에 설치된 임시 투장에서 이거를 작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민들은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지역의 전통 문화인데 이거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조금 부글부글하죠. 네. 또 스페인에서는 좀 어떠냐? 지역 정부들이 나서서 투를 금지하는 추세예요. 여기는 좀 재밌는 게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랑 투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마요르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년 8월마다 투 경기를 주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 그 자치정부가 투를 금지하면서 또 소를 잔인하게 죽이지 않는 쪽으로 경기를 유도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하고 충돌이 나버린 거예요. 대법원 뭐라고 했길래요? 대법원에서는 투가 국가 문화유산이다. 아, 잔인해야 된다. 이게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야 된다. 네, 금지하면 안 된다. 오. 그래가지고 이러한 지방 정부의 금지법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네. 스페인 헌법상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투를 금지하거나 원형을 훼손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씨름이 전통 스포츠긴 하지만 네. 씨름 선수 중에 막 엄청 입지전적인 인물이 막 나타났어요. 대서특필돼요. 그럼 그거 스포츠면에 나잖아요. 그쵸. 근데 스페인에서는 투 경기 소식이 스포츠면이 아니라 문화면에 나오거든요. 아, 진짜 이거를, 전통이다. 예,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라 전통 문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스페인에서도 동물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약간 문화적인 갈등 요런 게 아니고 정치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은 또 스페인 대법원에서 스페인 최대 그 투 축제 토로 데라 베가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금지를 또 하거든요. 이게 좀 완전 흔들리는데. 그러네요. 네. 이때는 또 뭐냐? 스페인의 동물 보호당의 역할이 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도 이제 헌법 따라갔다가 이 정치적인 입김에 또 흔들렸다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완전 혼란스럽죠. 아니, 전 사람들 입장도 좀 궁금해요. 스페인 국민들은 네. 이 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정읍에서는 약간 페이드 아웃했다.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 된 네.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 될 것 같은 게요. 네.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지난 2016년에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스페인 국민의 약 81%가 나 스페인 투 관심 없는데? 문화면만 관심이 있었구나. 그쵸. 네. 예, 문화면에만 났던 거예요. 네. 나 투 재밌는지 나 안 보는데? 뭔지 이런- 모르는데 예,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요. 게다가 아.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 청년층이 될수록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은 것이고요. 네. 투 잔인하다. 소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학대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젊은 층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올해에도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마드리드 광장에 상탈하시고 상의를 탈의하시고 네.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난 관심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항의의 목소리도 크다 보니까 네. 스페인에서도요. 이 투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점점 페이드아웃 되는 분위기가 있지만 투가 사실 스페인 남부지방 중심으로 전통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 지역 정부라든지 남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약간 정치적으로 지역 차별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기도 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 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되어 있다. 분란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지금 투 하면은 정말 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스페인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네. 어떤 데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소싸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활발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해리맴 씨의 의견에 정확히 동의를 하고요. 당장 가타부터 딱 정하자라는 건 전 당연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뭐 소들의 동물권을 생각한다면은 빠르게 이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지만 네. 이게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면 될 일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달라진 시대와 전통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동물의 싸움이 자연을 벗어나서 인간의 산업이 된다? 이건 분명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부자연을 추구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네. 이번에 또 북저널리즘의 명품 콘텐츠 익스플레인드에서 우리 해리맴 씨가 잘 다뤄주지 않았겠어요? 네, 제가 또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썼는데 네. 제가 이거 쓰면서 서치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 네. 되게 나쁠 것 같잖아요. 그쵸? 되게 막 숙주 막 조종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사람 폐에만 바이러스가 174개가 산대요. 그러니까 잠깐만, 174종. 제 폐에 174종의 네. 바이러스가 이미 상주하고 계신다고요? 이미 살고 있고 해수 1ml에 네. 1000만 개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어머. 우리는 바이러스와 항상 살고 있다 같이. 약간 공기같이 그냥 네. 같이 있는 존재인 그쵸. 거군요. 근데 이번에 럼피스킨병도 그렇고 그 인수 공통 감염병 이런 것들 보면은 네. 근데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나빠진 거의 원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공장식 축산이 있다.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가 죽어서 좋을 게 없어요. 네네. 우리가 바이러스 그 생물과 무생물,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그쵸. 배웠잖아요. 네.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는 자기 뭐 위세를 떨칠 수도 없고 어디 그쵸. 퍼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딱 정지 이렇게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독성을 얘도 조절을 해요. 또 너무 아프면 죽을 수도 숙주가 있으니까. 죽으니까. 네네. 내가 최대한 오래 사는 게 목표니까. 숙주와 함께 네. 오래오래. 그런데 10,000마리, 20,000마리 이렇게 모여 있는 데면
숙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숙주가 죽어도 옆에 바로 있으니까. 옆에 바로 있으니까 계속 아. 퍼지고 독성이 계속 강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겠죠. 뭐 네네. 어디서 뭐 갑자기 토끼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막 점액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데 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맞네요. 그 부자연스러운 네. 상황이 바이러스를 자연 상태보다 훨씬 더 독성이 있게 그쵸. 부자연스럽게 독해지게 만들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네요. 자, 그런 면에서 저도 이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우리 시대의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한 명이 데미안 허스트의 네.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아. 포르말린의 상어 담가 놓은 거 예, 있잖아요. 예, 그쵸. 그거 사실은 그 포르말린에 담가둔다고 상어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네. 그거 이제 썩어가지고 고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갈고 그 가른 거 자체가 또 예술의 뭐 하나를 깼다 뭐 이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전통도 포르말린에 담궈둔다고 그대로 전통일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문화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 달라지기 때문에 더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그러는 것일 텐데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존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좀 낡은 생각인 그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소싸움이라는 것이 전통이었죠.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우리 조상들 즐겼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만의 문화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포르말린에 담가둘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포르말린에서 꺼내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지 좀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역 축제도요. 이렇게 포르말린에 담가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전통이 아닌 이제는 상어가 아닌 그런 것에 좀 너무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그쵸. 들고요. 네. 지역 축제도 바뀌고 네. 또 전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통과 좀 시대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내일 이제 이슈는 제가 준비했는데 네. 그 미국의 정치판 어머, 꿀잼. 관련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아유, 남의 나라 정치 얘기는 항상 꿀잼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좀 이제 끝에 가면 좀 마음이 씁쓸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런가요? 이슈 들고 왔으니까 벌써부터 네. 기대가 되네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북저널리즘 위켄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내일도 놓치지 마시고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켄드는요. 북저널리즘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등에서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위켄드에서 만나요.